이제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할 거예요. 절차를.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 절차로 해서 수립이 될 것이냐. 자, 앞에 두 계획과 틀 자체는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다를 뿐이고 우리는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셔야 돼. 그래서 일단 두 절차로 크게 나눌 때 입안 절차와 입안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결정하는 절차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의 안을 세우고 여기서 결정을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중심이 결정에 좀 뒤에 몰려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출입과 승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입안과 결정인데 이런 용어 차이 가지고 뭐 내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입안하기 전에 어떤 것을 거치느냐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것을 걸치느냐 하는 것은 이 원리가 바뀔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역시 비슷합니다. 자,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필요한 사항을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민주국가니까 나오는 거 있잖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권자가 입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권자의 서류 보내면요. 결정권자가 결정하기 전에 역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는 구조,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결정한 사람이 고시하고 열람은 이제 특허시장에 맡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도 앞에 두 계획과 차이점 위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요 입안권자 결정권자 한번 써볼까요? 우리 입안권자는 도시군에 대해서 수립하기 때문에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입안권자고요.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기본계획과 차이죠. 기본계획에서는 특광지장에서만 수립을 했잖아. 방향 정하는 것이라. 요거는 이제 도지사나 국장도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결정권자요? 시도지사,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합니다. 이게 원칙적인 결정권자인데 요 사람보다 못한 시장 군수가 예외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하나 딱 있고요. 요 사람보다 더 센 장관이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이 예외를 따로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칙은 요건데 아무래도 입안과 결정권자가 있다면 결정권자가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자, 이제 우리 입안권자가 입안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공청회 없어요. 공청회 없다는 게 앞에 두 계획과 차이점이고 차이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돼. 자, 바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여러분 공청회라는 건 뭐였어요? 주민과 전문가 의견까지 들었거든. 전문가 의견까지. 앞에 두 계획은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전문가 의견을 방향 정할 때 반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관리하면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주민의 의견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절차는 없다는 게 차이점이고 또 입안권자가 입안을 할 때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주민 제안 제도가 있어요. 요거 주민 제안 제도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나온 얘기로서 앞에 두 계획에는 없는 제도잖아. 여기만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중심으로 좀 볼 거예요. 요거 중심으로 오고 입안권자 복잡하지만 안 합니다. 나중에 할 때 좀 살붙일 때 아무래도 시험 출제할 때는 떨어지는 거지. 비중이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결정권자는 조금 제가 살펴드리고 결정 고시가 됐다라고 해서 관보나 공보에 그 사실을 올린다. 앞에 공고나 고시나 같은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같은 용어인데 고시가 됐다고 해서 바로 효력 발생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가. 이거는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라고 했잖아.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구속받는 국민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국민이 좀 알았을 때 알려주는 시기를 고시가 아니고 일정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래서 이제 따로 정해놨어요. 따로 정해놨어.
앞에 두 계획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여기만 나오는 얘기 중에 기득권자 보호 얘기가 있어요. 기득권자 보호. 자, 기득권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권리를 득한 자, 이미 권리를 얻은 자가 기득권자거든. 새로운 관리계획 들어서서 새로운 행위자를 할 때 과거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떤 허가 등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자가 있다. 그 자가 있을 때 바뀐 규정에 따라 새로 허가를 받게 할 것이냐, 아니면 기득권자로서 보호를 해서 바뀐 규정에 상관없이 그냥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무래도 기득권자니까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 선에서 보호를 해주느냐,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소개를 해놨습니다만, 이런 약간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제한제도와 효력 발생 시기, 기득권자 보호에 대한 얘기. 최근에 문제 나오는 건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1, 2월 달에는 보다 더 핵심적인 요 세 가지, 그리고 결정권자까지, 이 정도는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할 때는 요 중요한 게 또 반복이 되면서 다른 걸 이제 또 살 붙이는데, 뒤에 살 붙이는 건 그만큼 이제 조금 더 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자, 우리 이제 27쪽부터 그 이반권자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31쪽 봐주세요. 31쪽 봐주시면은 바로 주민의 입안 제한이 나옵니다. 관리계획에만 있는 주민의 입안 제한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 부분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왜 많이 나왔냐면은, 항상 우리 공법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해요. 기본적으로 공법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규제하는 게 공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규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규제받는 국민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줘서 규제받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거든. 그러니까 규제하는 측면이 있고 어떤 국민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요거는 주민의 제한권이잖아. 주민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런 주민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뒤에 나오는 거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건 나왔을 때 전체적인 흐름에선 그래요. 규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규제는 철저하게 하지만 규제받는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 국민에 대한 어떤 권리 인정해 주는 것은 형식적이다. 내용이 별거 없다. 내용 들어가보면 진짜 별거 없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이해가 잘 돼. 그래서 우리가 주민 제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제한 사항이었거든요. 주민의 제한 사항. 어느 것은 주민의 제한 사항이다, 아니다, 요거 구별하는 게 이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주민이 제한하더라도 이반권자가 제한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만 받아들이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안 받아들여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사실 큰 영향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영향가 없다 그래도, 그러면 관리구로 결정하는 아까 내용 5가지를 다 제한해도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그뿐이거든.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제한 못하게 해놨어요. 작년까지는 2가지. 이번에 하나 추가돼서 이제 3가지로 늘었습니다. 3가지로 늘었어요. 근데 작년까지 2가지 할 때가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관리기 결정하는 내용 5가지 중에서 2가지 할 때가 제일 작은 거 2가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했어요. 여러분, 관리계획 내용 5가지 중에서 이제 써먹잖아. 우리가 관리계획 내용 5가지 중에서 제일 상대적으로 작은 게 뭘까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지역지구, 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중에서 작은 게 뭐예요? 제일 작은 게 지구단위 계획이라 했잖아. 지역의 전부가 아니고 지역의 일부를 개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이게. 그리고 또 작은 것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에 대한 거잖아. 우리 동네 도로 건설해주세요. 상하수도 정비해주세요. 이 정도니까 뭐 용도, 지역지구, 구역지정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그 2가지였거든요. 자, 이제 보세요. 양가로 1번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1, 2, 3번. 요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무엇을 제한할 수 있는지 하는 거.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이잖아. 기반시설에 대한 거. 그리고 2번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2가지였거든요. 작년 시험까지 이거였어요. 그런데 3번이 이번에 이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개발지능지구 중에서 좀 이따 배우시는 이제 개발지능지구의 종류가 5가지 있어요. 개발지능지구 중에서 공업기능 또는 유통 물류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지능지구로서 영이 정하는 개발지능지구의 지정 편개에 관한 사항이 제한사항으로 추가된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5가지 중에서. 그런데 이것이 8월 11일 날 신설이 됐잖아. 작년 8월 11일 날. 작년에 7월 한 20일 기준으로 효력 있는 게 시험범위였잖아요. 그러니까 8월 달에 개정된 것은 시험범위가 아니잖아. 아니었고서 이거 작년에 이게 해당이 없었는데 법에서는 8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요거 시행이 2월 12일이에요. 2월 12일. 다음 달 12일.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은 다음 달에 다시 나온다고. 대통령령이. 그래서 아직은 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적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11월 11일 하신 분들 개발지능지구 중에서 공업기능과 유통 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이게 종류가 뭐였습니까? 잘 생각 안 나나? 에? 공업과 유통 물류기능 중심으로 개발하겠다. 산업유통이었잖아. 산업유통. 공업이 산업이고 유통이 유통. 산업유통 결국 이것이 지금 0은 다음 달에 정해져요. 이제 0에서 정하게 돼 있어. 그런데 다음 달에 정해집니다. 분명히 이거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로. 5가지 개발지능지구 중에서 특히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제가 책에는 못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이렇게 써두면 돼. 결국 이렇게 정해질 겁니다. 분명히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로 적어두세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야.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 그래서 이제는 이게 추가되는 바람에 제가 앞에처럼 관리기능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2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이 안 되게 됐어. 이게 추가됐잖아. 이거는 수많은 용도 지구 중에서도 개발지능지구 중에서도 요것만 해당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둥차 타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가 기반설에 대한 것이었죠. 2번째가 지구 단위에 대한 것이었죠. 제가 이거 앞에서 이해시키면서도 기지건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기지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다른 거 다 아니니까. 기지산 건설을 제한한다. 인공산이겠지만 기지산 건설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주민제한상에서 3가지 기반설에 대한 것과 지구단위에 대한 것,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까지 이 3가지만 제한할 수 있지. 다른 건 제한 못해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지산 3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은 제안한 사람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궁금해. 그래서 이반권자는 이 제안된 내용이 있을 때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제 당신 내용을 받아들일지 말지 반영 여부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양가로 2번입니다. 도시국 관리계획 안의 제안을 받은 국장 등은 제안일로부터 45일 내에 그 위반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45일 내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반영할지 여부를, 당신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를 45일 내에 통보하라. 그리고 양가로 3번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온 얘기지. 비용부담 얘기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요 부담시킬 수 있다를 부담시켜야 한다 이렇게 내고 많이 틀리긴 했었어요. 부담시킬 수 있다요. 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는 틀려요. 그리고 참고로 어떤 비용을 위반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야.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이. 자, 여기 제안을 했을 때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부분은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계획 세우는 비용이 돼요. 계획할 때 위반과 결정하잖아. 이게 계획 비용을 얘기합니다. 행여나 사업비용이라고 바꿔도 틀려요. 예를 들어 도로 건설을 제안해서 도로 건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 비용을 부담시켜도 그 계획 비용이지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계획 비용의 전부든 일부든 부담시킬 수 있다지 시켜야 된다. 틀리다. 시켜야 된다를 특히 많이 바꿔내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느 것은 할 수 있다를 해야 된다로 바꿔서 틀리게 내고 해야 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서 틀리게 내는 거 여러 부분에서 함부로 내는 거 아닙니다. 거의 내는 부분에서 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그런 데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 계획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요. 부담시켜야 된다라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결국. 시켜야 된다라면은. 만약에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부담을 시켜야 된다라면 행정청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강제로라도 얼마를 부담시켜야만 돼. 그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알려졌다. 어느 주민이 제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면 제안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서 훌륭한 얘기를 해서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돈을 내야 되거든? 누가 제안하겠어, 그러면? 제안 안 하지. 그래서, 이런 시원찮은 제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예 안 쓰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시켜야 된다는 될 수가 없다고. 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한 사람이 알아서 이제 판단하게 돼 있지. 내가 부담할지 말지를. 꼭 부담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때는. 예를 들어 도로 건설을 제안했는데 요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은 도로가 건설될 때 건설 비용이 아니고 이 계획 비용을 내가 전부 다 부담하더라도 만약에 그 도로 건설로 인해서 내 땅값이 더 올라간다라면 아주 흔쾌히 부담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거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시킬 수 있다지 꼭 부담시켜야 된다는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해야 되지만 주민 제안에서 핵심적인 내용 3가지였어요. 됐고.